2026년 현재 연상호의 우주는 거침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봉쇄된 건물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의 사투를 그린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 군체, 그리고 1960년대 일본 고전 특촬물을 리부트하여 오구리 슌과 아오이, 유우 등 톱배우들이 합류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가스인간까지, 그는 국경과 장르의 벽을 무너뜨리며 아시아를 호령하는 거대한 창조주로 군림하고 있죠. 생방송 중 터지는 인체 폭발의 공포를 각본가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치밀하게 직조해낸 그를 보며 대중들은 연니버스라는 이름의 핏빛 세계관에 경악합니다. 도대체 인간을 얼마나 꿰뚫어봐야 저토록 기괴한 파국을 그려낼 수 있는가? 이 서늘하고도 거대한 가상 세계관을 일컬어 대중들은 연니버스라 부릅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둡고 비틀린 단면을 집요하게 해부해온 독보적인 창작자. 황경민이야. 잘 지내지? 바로 연상호 감독의 우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도 이 모든 파격적인 상상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성의 결과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공식 활동명 연상호, 하지만 옛 아카이브 속 본명은 황인재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이 이름 뒤에는 철저히 가려져 있던 지독하게 가혹했던 개인사적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부대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의 방관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한 신병을 고립시켰고, 그 신병이 자살을 시도하자 결국 15일간 영창에 갇히는 처분을 받게 되죠. 그걸 지금 믿으시는 겁니까? 그 새끼 애인 만나러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야, 네가 행복 아니야? 관등성명 목소리 봐라.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없다. 준비됐으면 빨리 탑박스부터 날라. 빨리. 야, 서둘러 나가고. 빨리. 손 치워 이 새끼야. 그가 영창의 차가운 바닥에서 온몸으로 새겨넣은 이 잔혹한 깨달음은 훗날 대한민국 영상예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청소년기의 서브컬처 탐닉, 독립 애니메이션계에서 겪은 가혹한 자본의 임계점, 그리고 천만 감독이 된 순간에도 극심한 부담감에 도망치고 싶어 잠수를 탔던 인간적인 유약함까지 지옥을 그리는 천재, 혹은 가장 이성적인 직장인, 학창시절 꼴찌 아웃사이더에서 시대의 거장이 되기까지 연상호라는 인물이 감추어둔 핏빛 생존 서사와 연니버스의 진짜 비밀을 지금 철저하게 파헤쳐봅니다.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의 공식 활동명은 연상호, 하지만 본명은 황인재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키가 180cm까지 자란 거고였으나 그는 무리 사이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섞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학교라는 견고한 시스템은 이 조용한 소년에게 잔혹했습니다.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아 성적은 늘 전교 최하위권이었고, 급기야 중학교 졸업 당시 담임교사는 이런 뼈아픈 공언을 남깁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정상 궤도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가 도피한 곳은 서브컬처의 시면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유통되던 불법 복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미야자키 하야오의 낭만부터 성인용 고어물 우로츠키 동자, 명작 아키라까지 미친 듯이 섭렵했죠. 그의 방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세탁기 박스를 꽉 채울 만큼 쌓였습니다. 만화방에서 살다시피 하던 소년, 인생의 방향을 잃을까 고심하던 부모는 그가 차라리 미술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오히려 크게 안도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에서의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대장에게 인정받을 만큼 매우 성실한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신병이 분대에 들어오며 그의 세계는 지옥으로 변모합니다. 신병의 반복적인 실수와 태만, 돌아오는 건 분대 전체를 향한 극심한 연대 책임과 기합이었습니다. 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연상호와 분대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신병을 고립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가합니다. 간다. 잘 지내라. 여러분, 나 하나 살자고 타인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인 경험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이 잔혹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신병은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맙니다. 성실했던 청년 연상호는 가해자 포지션으로 분류되어 15일간 영창에 수감됩니다. 수직적인 위계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생존을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겪은 이 끔찍한 실화, 이것은 훗날 그의 자전적 작품 창의 핵심 플롯이 됩니다.
훨씬 더 편합니다. 예? 년 상명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한 청년 연상호. 그의 진짜 학교는 강의실이 아닌 홍대 인근의 아모르 비디오방과 음악 감상실이었습니다. 아키라와 곤 사토시의 작품을 1000회 이상 미친 듯이 돌려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씬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빌려본 미국 독립영화 구당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괴한 살인마와 독특한 질감은 거대한 미학적 충격을 안겼고,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재수를 포기한 채 고가의 일제 6mm 카메라를 손에 줍니다. 창작자 연상호의 서막이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곧 극한의 사투이자 지독한 가난과의 동거였습니다. 2004년 스튜디오 다다쇼 설립, 제작비 0원이었던 초기작 지옥. 그는 홀로 각본, 연출, 조명, 미술을 모조리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지옥의 사자를 연기했고, 그 영상 프레임마다 선을 대고 그리는 노동 집약적 기법을 택했죠. 사람들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왜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감독 본인이랑 똑같이 생겼냐고.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조차 자신의 육체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도 처절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수없는 고독의 노동 끝에 탄생한 첫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합니다. 모두가 그의 천재성에 박수를 보냈고 드디어 빛나는 골든에이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자본의 늪. 이 위대한 작품의 예산은 고작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영화계 기준으로는 터무니없는, 아니 기형적인 극소액이었죠. 연상호는 이 척박한 판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스태프들의 출퇴근 시간을 보장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려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그 상식적인 선의는 결국 제작비 압박을 감당하지 못했고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제작사 문을 닫아야 하는 참혹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스튜디오를 접던 날 한 스태프가 그에게 던진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출퇴근 보장과 월급제는 결국 감독님의 자기만족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더 착취해서라도 스튜디오를 살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의가 폭력으로 전락하는 순간 자본주의의 가장 서늘한 민낯 앞에서 그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독립 애니메이션이 생존하려면 예술적 고집이 아닌 냉혹한 산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잔혹한 골든 에이지의 끝에서 그는 메인스트림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가난한 독립예술가로 살아가던 연상호 감독의 앞마당에 어느 날 거대한 자본의 폭격이 떨어집니다. 투자 배급사 뉴가 건넨 제안, 그것은 바로 대형 블록버스터 실사영화 부산행의 연출이었습니다. 이전 장편 애니메이션 예산이 무려 수십 배에 달하는 제작비 115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독립영화계의 투사였으니 호기롭게 제안을 덥석 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액수가 눈앞에 닥치자 그는 극심한 심적 부담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그는 일시적으로 나 안 해 라고 소리치며 잠수를 탈 만큼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오랜 독립영화 파트너였던 조영각 프로듀서의 만류도 뼈아팠죠. 애니메이션계에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상업영화판에서 자칫 실패하면 평생 이도저도 아닌 감독으로 낙인 찍힌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의 본능은 안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도피처 대신 모든 것을 건 모험을 택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부산행은 무려 1156만 관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영화계의 전대미문의 흥행 대박을 터뜨렸죠. 물론 그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정식 개봉 전 유료 시사회로 인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과 후반부의 과도한 심파적 정서 역시 평론가들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 속 빌런 용석이 절규하듯 내뱉은 이기적인 대사, 저 새끼 감염됐어를 기억합니다. 그는 좀비라는 오락적 장르의 외피를 빌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대 영창에서 독립 애니메이션의 늪에서 뼈저리게 체득했던 그 날카로운 테마가 천만 대중의 심장에 강렬하게 꽂힌 겁니다. 보통 이쯤 되면 메인스트림의 달콤함에 취해 과거를 잊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는 거대한 성공 이후에도 독립영화와 소외된 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소소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무명 창작자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한국 최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신동원 감독의 홍길동 복원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직접 요청해 성공시키며 블루레이 출시까지 관철해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섰지만 가장 척박했던 바닥의 온도를 결코 잊지 않는 거인. 하지만 그의 진짜 파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천만 감독의 타이틀에 안주할 법도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깊은 심연을 향했습니다. 글로벌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집어삼킨 넷플릭스 지옥, 기술 복제의 윤리를 묻는 정의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극을 해부한 선산까지 연니버스의 확장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핏빛 궤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신비로운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적 원죄를 비틀고 가짜 구원과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을 서늘하게 해부할 뿐이죠. 초월적 존재가 내리는 형벌은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맹목적인 재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모순과 마주합니다. 그토록 종교의 위선을 물어뜯는 연상호가 사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곧 이 마을은 수만 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교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세상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의 영역이라고 말이죠. 여기 저수지 되기 전에 성 목사님이 기도원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고지것대로 그걸 다 믿어? 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천국이 어딨어 이놈아. 신의 뜻이라는 모호하고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그는 신을 도구화하여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의 광기와 위선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의 일상은 광기 어린 예술가의 그것일까요? 아니요, 놀랍도록 건조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녀들을 등교시킨 뒤 정확히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 골똘히 글을 씁니다. 이 철저한 직장인의 삶을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습니다. 시나리오 집필은 내엄연한 노동이다. 기획이 대중성이 떨어지거나 엇나간다면 일말의 미련 없이 폐기해버립니다. 불필요한 예술가적 고집 따위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포기가 빠르다 비판합니다. 하지만 연상호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책상을 지키는 기계적인 규칙성, 오직 차갑고 이성적인 규율만이 창작의 고갈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직조해낸 어둠과 혼돈의 연니버스는 결국 가장 평범하고 규율이 있는 직장인의 가장 이성적인 하루 속에서 조용히 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의 창작 곁에는 대학 시절부터 성공할 재능을 가졌다며 끊임없이 그를 격려해준 동기, 웹툰 작가 최규석이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시각을 공유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결국 연니버스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독보적인 협업 시스템이 되었죠. 예술 자체를 유일한 업무로 여기며 평생 척박하게 펜을 쥐었던 그에게도 최근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얻은 그가 피규어 만들기라는 취미를 발견하며 비로소 소박한 일상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 꼴찌에 가깝던 아웃사이더, 가혹한 자본의 한계 앞에서 온몸으로 부딪혔던 독립 애니메이션의 투사, 개인의 상처와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가장 영민하게 결합해낸 이거장의 궤적은 한국 상업 영화와 대한영상 예술이 가진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밤 묵묵한 직장인이 설계한 이 거대한 어둠의 우주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기형적인 폭력 앞에서 당신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독하게 파고드는 인물 탐구, 오늘 준비한 다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밀도 높은 서사를 세상에 꺼내놓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 후였습니다.